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어린 분들도 계시겠죠. 저는 어린 분들의 나이 때는 제 인생에 예쁜 꽃이 잘 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부잣집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될 때부터 제 인생이 꼬이게 될 줄은 차마 몰랐죠. 백화점을 하는 저희 집, 그리고 의류 브랜드를 하는 남편의 집. 저희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정략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결혼하고 혹시 외부에 알려지면 안 되니까 절대 쇼윈도 부부처럼 보이지 말라는 조건. 그래도 결혼하고 살면서 조금이라도 사는 정이 생기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는데 이 양반에게는 그런 게 추워도 없었어요. 그냥 돌멩이하고 같이 살고 있을 뿐이었죠. 같이 모임을 나가거나 할 때만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하고 로맨틱한 남편인 척하는 이 남자. 처음에는 조금 서운하기도 했지만 정략 결혼이고 사랑 없이 하게 된 결혼이니 저는 점차 덤덤해지고 무신경해졌습니다. 서로 이렇게 무관심하고 신경을 쓰지 않으니 결혼 2년차가 되어가도록 저희는 서로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었죠. 나 미술관 관람권이 생겼는데 우리 부부 보고 오라고 선물 받은 거예요. 그래도 예의상 같이 보고 와서 좋았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주말에 시간 좀 비어놔요. 나 미술관 같은 거 싫어하는 거 몰라? 우리 아무리 무신경하다고 해도 서로 싫어하는 거 좋아하는 거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말도 해준 적 제대로 없고 서로 집에 있는 줄 없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데 남편의 취향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화가 났습니다. 집에 있는지도 모르겠는 사람, 하지만 밖에서는 세상 다정한 사랑처럼 잘해주는 남자. 저는 어리석게도 절대 친해질 수도 같이 사랑에 빠질 수도 없는 이 남자에게 빠져가고 있었습니다. 왜 오늘 퇴근할 시간인데 왜 이렇게 집에 안 오지? 어느 순간부터 저는 남편의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매일 밤 그래도 부부니까 같이 자러 침실에 들어오는 남편을 볼 때마다 얼굴이 너무 빨개지고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남편을 좋아하게 된 절 느낄 수 있었어요. 남편이 좋아하게 되면서 점점 남편의 손길을 더 원하게 되었습니다. 절대 시부모님의 간섭이 아니면 함께 사랑하는 시간을 갖지 않는 남편의 손길도 원하게 되었고 밖이 아닌 집에서도 좀 더 다정하게 대해줄 수 없을까 하고 생각했죠. 그리고 내게 관심이 없는 이 남자를 제대로 유혹해서 제대로 된 이 남자의 여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정말 추워도 저에게 손길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정략혼으로 결혼한 자신에게 무엇을 바라냐면서 조금이라도 좋으니 남편의 손길을 얻고 싶은 절 거부했습니다. 정략혼으로 결혼했다가 서로 정이 나서 결국 진정한 부부가 되는 드라마 같은 스토리는 저에겐 없는 건가 했죠. 하지만 머리와 다르게 제 마음은 계속해서 남편과의 사랑을 꿈꾸고 매일 조금이라도 닿기를, 조금이라도 가까워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솔직히 정략혼으로 결혼한 내가 뭐가 끌린다고 당신이 그런지 모르겠다 생각했어, 처음엔. 그런데 아무래도 같이 살아온 정이 이렇게 만든 건가? 나도 요즘 당신이 자꾸 생각나. 정말 뒤늦게 당신을 좋아하게 된 걸까? 남편의 급작스런 고백에 한 발짝 다가섰다가 결국 두 걸음씩 멀어졌던 제 마음은 얼었던 얼음이 해동을 하듯 뜨거워졌습니다. 드디어 닿은 부부의 마음, 두 남녀의 마음. 그날부터 남편과의 사이는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옆에 사랑하는 남자가 자고 있으니 두근거렸고 매일 마주보고 미소 지으면서 먹는 식사, 주말에는 행복한 데이트. 절대 이 남자는 내 남자가 될 수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너무 기분이 좋았죠.
하지만 저는 저에게 이렇게 잘해주는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을 거라고는 추호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에게 잘해주는 남편. 하지만 어느 때부터 남편은 점점 수상해졌습니다. 이르던 귀가 시간이 조금씩 늦어지고 남편의 옷에서는 맡아본 적이 없는 달달한 향수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여보, 이 선물 가방 뭐예요? 안에 가방 들어있던데.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인 건 어떻게 알고 주문했어요? 그거 당신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언제부터 그런 거 다 풀어보라고 했어? 내가 당신 물주야? 당신에게 모든 걸 다 주게? 저에게 주는 선물인 줄 알고 풀러봤더니 되려 저에게 심한 말을 하는 남편. 너무나도 달라져가는 남편의 모습에 무서웠어요. 같이 침실을 쓰지만 가끔은 혼자 있고 싶다면서 서재에서 책을 읽다가 잠드는 남편. 남편이 잠들어 있는 서재에 가서 남편 얼굴을 보면서 혼자 조용히 눈물 흘리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제 마음을 몰라주고 점점 다시 멀어져가는 남편. 제가 무슨 잘못을 한 것인지, 죄라면 한결같이 남편을 좋아한 죄밖에 없는데, 저는 이러면 안 되는데 점점 혹시 남편이 밖으로 도는 것은 아닌지, 다른 여자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남편의 핸드폰을 볼 수 있을까? 다른 여자를 만났다면 옷 속이나 지갑 속의 영수증 같은 곳에 그 흔적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워낙 깔끔한 성격의 남편은 그러한 빈 구석조차 없더라고요. 답답한 마음, 찢어질 듯한 심장, 어떻게 해서든 이 풀릴 듯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를 풀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풀리지 않던 이 수수께끼에 힌트를 얻을 수 있었죠. 남편이 잠시 출장을 갔던 날, 저는 조금의 힌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서재에 꽂혀있는 남편 책의 먼지를 조금 털어내고 있을 때 못 보던 앨범이 하나 보였어요. 무슨 앨범이지 하는 생각에 펼쳐보니 앨범에는 어린아이를 안고 웃고 있는 남편의 사진이 보이는 겁니다. 앨범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저는 그야말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시나무처럼 떨리는 몸과 손, 남편과 환하게 웃는 여자, 아이를 돌보고 있는 남편 사진 등등. 처음 보는 아이, 그리고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은 앨범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이 여자는 누구고 대체 이 아이는 또 누구지? 순간 최근 들어서 주말에 함께 시간도 안 보내고 바쁘다면서 계속해서 자리를 피하는 남편. 사실 남편에게는 여자가 있고 여자와 아이를 만나러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하지만 혼자 어떻게 증거를 잡아야 할까 너무 걱정이 되었죠. 하지만 요즘 세상에도 흥신소가 있더라고요. 남편과 정략혼으로 서로 가문에 흠집이 나면 어쩌나 걱정했지만 흥신소 쪽에서는 티가 안 나게 증거를 너무 잘 잡아주셨습니다. 받은 사진에는 남편이 그 여자를 만나는 사진, 그리고 그 여자와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사진 등등이 있었어요. 정말 뒤늦게 알아보고 사랑하게 된 사람인데, 알고 보니 남편은 이미 그 여자와 부부 같은 사이지만 남편 집에서 여자를 반대했더라고요. 하지만 본인 가문을 더 힘있게 해줄 집안을 찾다가 백화점을 하는 저희 가문과 결혼을 한 것이더라고요. 아이도 있고 알고 보니 여자도 있는 남편. 사기 결혼이라는 생각에 남편을 고소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두 집 살림을 하면서 나에게 감쪽같이 평생을 숨길 생각을 했다니. 배신감이 들고 입술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하지만 백화점이긴 하지만 남편의 의류사업 덕분에 뜬 백화점이라서 힘도 없고 너무 큰 손해를 보게 될까봐 무서웠습니다. 매일 속이 타들어가는 저에게도 그래도 희망의 빛은 있더라고요. 로펌에서 일하는 남편 친구가 생각나더라고요. 박식하기도 하고 성격이 좋아서 친하게 지내오던 남편 친구. 이렇게 연락해도 되나 조심스러웠지만 남편 친구에게 일을 부탁했습니다. 남편이 사실은 여자가 있고 그 여자랑 애도 있더라고요. 흥신소를 통해서 다 알아봤어요. 사기 결혼 고소를 하고 싶은데 아시다시피 저희 백화점도 위기 벗어난 지 얼마 안 됐고 불안하더라고요. 땡땡씨한테 좀 도움을 받고 싶은데
좀 도와주세요. 부탁을 하면서도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려야 하나 죄송함과 동시에 남편에게 사랑을 받게 되었다면서 한때 정말 들떴던 저인데 남편에게 금방 버림받게 된 여자이니 부끄러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땡땡씨는 그런 저를 부끄러운 여자, 불쌍한 여자로 보지 않고 제대로 된 행복을 찾기 위해 도와줘야 하는 사람으로 봐줬어요. 그렇게 땡땡씨 덕분에 저는 남편을 제대로 사기 결혼으로 고소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을 사기 결혼으로 제대로 고소 중인 지금 저는 땡땡씨와 함께하면서 정말 나를 위해주는 사람이 무엇인가 알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에 다시 불어오는 따뜻한 봄바람. 저는 이제 다시 행복을 찾아서 떠나보려고 합니다. 물론 남편에게 제대로 물을 먹이고 말이죠.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란만장한 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딸은 화장 같은 거에도 관심 없고 남자에도 관심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희 딸이 화장도 막 하고 계속해서 외모에 대한 걱정을 하더라고요. 땡땡아, 요즘 화장이 너무 과한 것 같은데 화장품도 너무 많이 사는 것 같고 조금 자제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저희 딸은 다른 애들도 다 화장하고 다니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서 저에게 오히려 뭐라고 하는데, 물론 요즘 저희 딸 나이대 애들도 다 화장을 하고 다니긴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거 모르던 딸이 화장도 점점 과해지고 치마도 너무 짧아지고 게다가 최근에는 귀가 시간도 점점 늦어지고 욕까지 사용을 하는 겁니다. 너무 놀랐죠. 지금 시간이 몇 시야? 엄마가 아무리 너를 많이 풀어준다고는 하지만 좀 일찍 다녀야지. 게다가 옷도 화장도 그게 뭐야. 어디 술집 여자 같잖아. 엄마가 뭔 상관인데. 집에서 그냥 살림이나 해. 살림년들이 꼭 말이 많아. 내가 알아서 한다고 관심 좀 끄라고 제발. 진짜 땡 같아가지고 땡같이 들러붙지 좀 마. 이젠 저한테 욕도 하고 막말도 하는 아이. 처음에는 사춘기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사춘기도 한참 벗어날 나이까지 상태가 심각한 아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서도 저희 아이는 정말 좀처럼 나아지지가 않았어요. 고등학생까지 돼서 왜 이러는 건지 정말 걱정이 되는 마음에 딸을 항상 따라다녔는데 신기한 게 딸이 학교에서는 바른생활 이미지더라고요. 날라리 일진인 이미지에 비해서 성적은 좀 나오는 저희 딸. 정말 차분히 공부만 하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망가진 건지. 어머님, 땡땡이가 공부는 잘하는데 밖으로는 계속 안 좋은 행동을 하고 다니니까 몇몇 선생님들께는 이미지가 아주 안 좋아요. 어머님이 좀 잘 타일러 주세요. 저러다가 생활기록부도 엄청 망가질까봐 걱정되네요. 공부도 어중간히 하면서 왜 저러고 다니는 건지. 아이 때문에 학교도 몇 번을 갔다 온 건지 제발 예전처럼 그렇게 다니면 좋을 텐데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이 때문에 남편하고도 많이 싸웠어요. 제가 애를 너무 놔두기 때문에 애가 망나니가 된 거라는 남편. 애는 같이 키우는데 왜 저에게 그러는지. 결국 계속해서 남편과 싸웠고 남편은 급기야 저를 손찌검까지 하더군요. 말을 안 듣고 일진놀이를 하고 다니는 딸, 그리고 저를 손찌검하는 남편. 저는 자연스럽게 피폐해지게 되었습니다. 엄마, 나왔어. 오늘은 어디서 또 뭐 하다 왔어? 라고 하면서 혼내던 저는 어느새 원래 이런 애니까 하면서 수긍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손찌검도 내가 딸을 잘못 보는 여자니까 하고 수긍하게 되었죠.
맞을 때 그럴 때는 정말 기분이 안 좋았는데 맞지 않을 때는 기분이 날아갈 것만큼 좋은 이상한 증상이었죠. 그러다가 가끔 맞을 때는 정말 화가 너무 나고 남편을 죽이고 싶은 기분까지 들었습니다. 귓가에서 계속 맴도는 소리, 남편을 죽여, 딸을 죽여 등등의 무서운 소리. 그 소리에 이끌리듯이 마음이 가면서 점점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조현병이진 않을까 하는 생각에 상담을 받았는데 저는 우울증을 앓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최대한 딸을 혼내보지만 괜찮아지지 않는 딸과 매일 싸우는 남편. 두 사람 때문에 정말 괜찮았던 제가 이 꼴까지 돼야 하나 하고 화가 났습니다. 저한테는 두 사람에게 제대로 복수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저는 참다 못해서 남편에게 이혼을 하자고 말했습니다. 이혼하자고 하니까 남편 눈이 돌아갔는지 제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잘못해서 집안 꼴이 이렇게 됐으면서 무슨 이혼이냐고. 그러면서 저를 계속해서 때리는 남편. 하지만 남편은 제가 미리 연락해둔 경찰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현장에서 끌려갔습니다. 이쯤 되니 저도 살아야겠고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야, 이 미친 여자가 본인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날 경찰에 넘겨? 야, 이 미친년아. 이 개걸딱지도 못한 게 진짜. 경찰에까지 가정폭력 혐의로 잡혀가면서도 저에게 쌍욕을 하는 남편. 그런 남편을 보면서 고소하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경찰에 잡혀가 있으니 이혼 청구를 하는 일을 쉬었어요. 남편에게 이혼장을 보냈고 경찰에도 잡혀가 있고 이제 다 잃을 것만 있는 남편이어서 그런지 생각보다 쉽게 이혼해 주더라고요. 이혼 과정은 정말 힘들었지만 남편과 드디어 이혼을 하게 되니 정말 살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연히 저희 딸을 키우기 싫다고 말했어요. 남편이 제가 딸을 잘못 본다고 말하면서 손찌검을 했고 남편과 딸 때문에 정신병도 생겼다고 서류를 제출했죠. 처음에는 그래도 엄마니까 애를 키워야 하지 않냐 했던 법정에서도 결국 제 말을 들어주더라고요. 내가 왜 이런 망나니 딸을 키워야 하냐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던 남편 얼굴은 정말이지 볼만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는 깨끗하게 이혼을 한 다음에 모든 것을 다 잊고 깨끗하게 살 생각으로 받은 위자료 등등 돈을 잔뜩 챙겨서 마음을 정화도 할 겸 제주도로 내려왔습니다. 좋은 바람, 시원한 파도 소리를 들으니까 정말이지 마음이 맑아지더라고요. 말 더럽게 안 듣던 딸, 그리고 매일 저에게 손찌검하던 남편이 다 잊혀지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내가 다시 사랑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설레는 호기심을 안고 이 남자 저 남자도 만나봤는데 남편에게 당한 가정폭력이 다시 생각나서 무섭더라고요. 더 가까워지고 싶은 제 마음과는 다르게 좋아해서 같이 지내고 싶은 남자도 결국 멀어지게 할 수밖에 없었죠. 좋아하는 남자도 제 트라우마 때문에 멀리해야 하니 정말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매일 원망과 트라우마를 이기지 못한 저에 대한 미움으로 눈물로 얼룩진 삶을 살았어요. 저에게 다시 볕들 날은 없나 하고 너무나도 힘든 매일매일이었죠. 그런데 그런 저에게도 좋은 날은 오더라고요. 이런저런 사람들을 보면서 힘도 얻고 제대로 좀 살아보자고 저는 카페 알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가 일하는 카페에 매일 오는 남자가 있었어요. 준수하니 깔끔한 외모에 큰 키, 그리고 착한 그. 저는 저도 모르게 그런 그에게 빠져들고 있었지만 다시금 무서워지기도 했습니다. 이 남자도 결국 나를 때리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 약간의 두려움을 가지면서 계속 카페 알바를 했어요. 마음속에서는 계속 이 남자를 멀리해야 한다고 좋아하는 마음을 애써 숨기거나 죽여야 한다는 마음뿐이었죠. 하지만 매일 이 남자의 얼굴을 보면서 마음이 쿵쾅거렸어요. 애써 숨기곤 있지만 계속 볼 때마다 마음이 빨개지고 이러다가 저 사람도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쩌나. 그리고 이혼녀인 나를 좋아해 줄 수는 없겠지. 속상하면서도 그래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아주면 안 되나 하면서도 저 사람을 좋아하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러나 하면서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저에게 어느 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기 카페에 매일 온 이유, 처음 땡땡씨를 봤는데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에요. 혹시 저 괜찮으시다면 밖에서 사적으로 한번 만나보실래요? 저는 처음에는 전 이혼녀이고 남자를 좋아하는 것은 맞지만 이혼녀라서 피해도 줄 것 같고 차마 만나지 못하겠다고 말하려고 했습니다. 당연히 남자를 만나자마자 저는 이혼녀이고 혹시 결혼을 안 한 남자라면 절 만나는 게 그쪽에게 흠이 될 것 같다고 했죠. 하지만 남자 쪽에서 온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땡땡씨, 저도 사실 한번 갔다 온 남자였어요. 하지만 아내는 아이를 낳자마자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절 떠났어요. 당연히 그 여자와는 이혼을 했죠. 아이를 갖고 절 떠났으니 저에게도 여자들은 다 아이만 낳자마자 떠날 거라는 생각이 생겨버렸죠. 그렇게 10수년을 살아왔다가 여기로 이사를 오고 커피가 맛있어서 매일 이 집에 왔는데 우연히 땡땡씨를 보고 반하게 되었네요. 어쩌다 반해버린 당신이지만 우린 어쩜 이렇게 비슷한 스토리도 갖고 있을까요? 스토리도 비슷하고 서로 비슷한 아픔이 있기에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었고 사랑한 저희. 저희는 이제 곧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너무 상처와 충격으로 얼룩졌던 제 삶. 저는 이제 이런 저의 삶을 무지갯빛으로 예쁘게 채워나가며 절 눈물나게 만들었던 딸과 남편에게 진정한 복수의 종지부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새도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습니다. 저와 아내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사랑하고 결혼했습니다. 대학 시절에 만나서 오랫동안 사랑해온 저희.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성적도 좋고 저와 사랑도 하면서 본인 시간을 잘 쪼개서 사용했던 아내. 그런 아내가 멋있어서 저는 대학 졸업과 동시에 아내에게 청혼을 했어요. 지금부터 딱 4년만 더 사귀고 결혼하자고. 아내는 수줍게 제 청혼을 받아들였죠. 그렇게 30살에 저희는 결혼했습니다. 4년 동안 더 사귀는 동안 힘든 일도 많았고 저도 취업 문제로 힘들고 아내도 많은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 서로 이해하고 다져나가면서 더 돈독한 커플이 될 수 있었고 마침내 부부가 되었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을 연애하고 결혼한 저희 부부. 너네 결혼할 줄 알았다. 30살이라니 결혼 빨리 하네. 행복하게 잘 살아. 저희는 모든 사람들의 축복 속에 결혼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한 결혼이기에 저희의 결혼은 정말이지 너무나도 행복했죠. 아내와 함께하는 매일매일이 꿈처럼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퇴근 후 집에 오면 아내가 있었고 자도 일어나면 천사처럼 자고 있는 아내의 얼굴이 보였죠. 이래서 사람들이 결혼하는구나 하고 신혼의 달콤함은 잔뜩 맛보았죠. 집에 오면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잔뜩 하고 기다리고 있는 아내.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내의 수상한 점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자고 있으면 새벽에 아내가 나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잠깐 자고 있으면 아내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아내가 미리 아침 준비를 하거나 집안일을 하거나 하나보다 하고 딱히 크게 신경 쓰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며칠씩 계속되면서 아내에 대한 저의 의심은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매일같이 어딘가를 나가는 것 같은 아내. 하지만 잠기가 어두운 저이고 잠이 많아서 쉽게 아내가 밤에 뭘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정말 너무 걱정이 되기도 하고 의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매일같이 밤에 없으니까요.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 보면
언제 나갔다 왔냐는 듯이 웃으면서 제 옆에서 자고 있는 아내. 이런 아내를 보면서 밤에 잠깐 요리 준비를 한 것이거나 제가 회사에 가 있을 때도 계속 집안일을 하는데 새벽에 취미생활을 좀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내에 대한 진실은 훨씬 더 무섭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말에 제가 출근하지 않을 때, 그리고 평일에도 핸드폰이나 노트북을 자주 붙잡고 있는 아내. 아내는 원래 주로 텔레비전을 조금 보거나 십자수나 뜨개질 같은 것을 하고 소소하고 소녀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인데, 아내는 어느 때부터인가 인터넷에 뭔가 재밌는 거라도 있는지 계속해서 서핑을 하고 뭔가를 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뭐 쓰는 거냐고 물어봐도 그저 할 일 하면서 조금씩 정보 같은 거 찾아서 정리하는 거라면서 잘 보여주지 않는 아내였죠. 처음에는 아내도 본인만의 사생활이 있는 거고 남자가 알기에는 조금 그렇거나 지극히 개인적인 것을 찾고 정리하는 것이니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인터넷을 하고 웃고 까르거리고 고뇌에 찬 듯하다가 금세 또 뭘 적어내는 아내를 보면서 뭐가 저렇게 재미있고 가끔은 왜 이렇게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는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웬만해서는 본인의 모든 것을 저랑 공유하려 하는 아내인데 자꾸 숨기려 하는 것도 수상하고 조금 더 말해주지 않고 매일 같은 말을 돌려대는 아내를 보면서 수상한 마음이 많이 들더군요. 갈수록 점점 커져가는 궁금증. 하지만 노트북도 꼼꼼히 사수하고 핸드폰도 잠금을 걸어놓은 아내 때문에 저는 좀처럼 아내의 판도라 상자를 열 기회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드디어 저에게도 기회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실수를 한 건가? 노트북을 제대로 끄지 않고 자리에서 안 보이더라고요. 아내를 계속해서 불러봤지만 아내의 인기척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욕실 쪽에서 계속 물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목욕을 좋아하는 아내가 제대로 목욕을 즐기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이때다. 저는 바로 아내의 노트북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답게 귀여운 캐릭터 사진의 노트북 배경화면. 그런 아내를 보면서 귀엽다고 생각하면서 아내의 노트북을 보기 시작했는데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저의 표정은 점점 경직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지? 아내의 노트북 바탕화면에는 캔디라는 폴더가 있었습니다. 웬 캔디? 웬 사탕이지? 하면서 클릭하고 본 폴더에 들어있는 것은 정말이지 충격적이었어요. 폴더를 클릭하자 다양한 메모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적힌 내용은 남자를 유혹하는 방법 등등, 그리고 아내가 왜 적었는지는 모르겠는 음란한 내용의 소설들이었어요. 아내가 직접 써본 건지 아니면 어디서 글을 퍼온 건지 아내의 파일을 하나하나 확인해 가면서 제 머릿속은 하얗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나만을 사랑하고 정숙하다 생각했던 아내가 왜 이런 짓을. 아내의 노트북 화면을 하나하나 카메라로 찍고 아내가 언제 목욕을 끝내고 나올지 무서워서 제 서재로 가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평소와 달리 목욕을 끝내고 웃으면서 책 읽고 있었냐고 이제 저녁 먹자면서 저에게 다가오더군요. 하지만 저는 웃는 아내를 보면서 남자 유혹하는 법, 그리고 야한 소설들은 대체 배워서 어디 써먹으려고 했는지, 그리고 밤에는 어딜 그렇게 갔는지 모든 게 의심스러워서 아내의 그런 행동이 거북해 보이기만 했습니다. 매일 사랑스러운 아내를 보면서 사랑스러운 마음과 동시에 거북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데 의심만 들고 거북스러워하는 제 자신에 대해서 죄책감도 느꼈죠. 정말 신이 있다면 제 아내가 무엇을 하고 다니고 저에게 혹시 숨기는 것은 없는지 묻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아내의 진실을 빨리 캐야지 다시 아내를 제대로 사랑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정말 제대로 각을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벽에 나가는 아내의 뒤를 쫓아보자는 생각. 저는 안 자는 척하면서 아내가 나가기만 기다렸습니다. 새벽에 아내가 스르르 일어나서 바깥에 나가더군요. 살짝 이불을 들추고 보니
화장대에 앉아서 입술을 짙은 빨간색으로 칠하고 과한 화장을 하는 아내가 보였습니다. 이때부터 조금 묘한 기분이 들더군요. 화장을 마치자마자 가방을 들고 나가는 아내. 아내가 나가자마자 저는 틈을 둬서 조심조심 아내 뒤를 따라봤습니다. 지하로 내려간 엘리베이터. 저도 바로 지하로 내려갔고, 지하로 내려갔으니 아내가 차를 타고 어딘가를 가는 것인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건지 지하 주차장에서 계속 핸드폰만 딸깍딸깍 보면서 서 있더라고요. 제 자동차 옆에 숨어서 저는 대체 누구를 찾는 건데 저러는지 궁금해서 계속해서 숨어서 아내 쪽을 주시했습니다. 그러다가 잠시 후 주차장에 차 한 대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차에서 내려 아내 쪽으로 걸어가는 남자. 저는 그 남자의 얼굴을 보자마자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남자는 아내가 본인과 정말 친한 사이라면서 결혼 전에 저에게 소개해준 남자였어요. 아내와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남자. 제 아내는 남자 같은 성격 때문에 여자인 친구는 많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아내에게 좋은 친구로 다가와줬고 어른이 되어서도 아내와 계속 친하게 지내줬다는 이 친구. 아내가 소개해줄 때 저는 아내에게 있어서 정말 좋은 친구라고 믿었는데 그 남자가 아내에게 다가서서 하는 행동을 본 순간 저의 그런 신뢰는 모두 무너졌습니다. 바로 아내에게 성큼성큼 다가서서 아내와 입을 맞추는 남자.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건가? 정말 제 앞에 세상이 다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다음 남자는 아내를 차에 태우더군요. 저는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다 지켜봤습니다. 처음에는 둘이 어디라도 가려는 건가 했는데 계속해서 서로를 원하는 두 사람. 눈앞에서 두 사람이 함께하는 광경을 보면서 눈앞의 아내를 처음 만났던 순간부터 아내와 함께 해오던 모든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가더군요. 동시에 너무 화가 나고 눈물이 났습니다. 어떻게 저를 두고 이럴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화가 나는 동시에 꼭 녹화를 해서 저놈들을 가만두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전 휴대폰 카메라로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내는 태연하게 매일 하던 대로 제 옆에서 자고 있더군요. 저는 그런 아내를 깨워서 오늘 TV에서 재밌는 것을 한다면서 꼭 같이 보고 싶다면서 아내를 깨웠습니다. TV 보는 것을 좋아하는 아내는 당연히 수긍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TV를 틀자마자 나온 것은 서로를 강하게 끌어안고 차에 있는 남녀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뭐냐면서 잔뜩 당황한 아내. 그런 아내를 보고 말했습니다. 저게 뭐냐니? 너잖아. 다른 남자랑 놀아나고 있는 너. 너 내가 의심조차 안 하고 있을 줄 알았어? 맨날 새벽에 나가고 나 네 노트북 봤어. 남자 꼬시는 법 그리고 음란한 글 등등. 처음엔 그래도 나랑 더 잘 지내보려고 그런 걸 줄 알았다? 근데 새벽마다 자주 나가고 화장 진하게 하고 가는 걸 보고는 혹시나 했는데 맞네. 그리고 저 남자 그냥 친구라고 한 거 아니었나? 아니면 내가 순진하게 믿어버린 거니? 사실은 서로 뭔가가 있는데? 잔뜩 빨개진 표정으로 절 노려보는 아내. 다 오해라고 저만을 사랑한다고 하는 아내의 뺨을 시원하게 후려 갈겨줬습니다. 짝 소리와 함께 바닥에 쓰러지는 아내. 아내를 더 때리고 싶었지만 차마 폭력으로 해결하고 싶진 않아서 참았어요. 그리고 이 영상을 모두에게 알렸습니다. 그냥 저와 아내를 알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말이죠. 명예훼손이고 뭐고 난리를 치길래 이혼 소송을 준비하면서 명예훼손으로 인한 벌금도 같이 내고 있습니다. 이까지 벌금 무서워서 제 분풀이를 못해선 안 되겠죠. 이렇게 서서히 피를 말려가려고요. 사실 지금도 아내는 그 영상이 떠돌아다닌 것 때문에 정신적으로 정상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하는 짓이. 거기다가 장모님이라는 여자까지 저에게 전화해서 그만 좀 하라고 하며 자기 딸 집은 약 먹어가면서 살고 있다는데 어이가 없어서 비웃어줬습니다. 당신 딸 약 먹는 건 안타깝고 그동안 말도 안 되는 짓으로 고통 속에 살고 있던 저는 뭐 안중에도 없는 건지.
그나마 장인어른이셨던 그분은 정상이었는지 그 집안에서도 쫓아냈다고 하시더군요. 근처 월세 얻어서 살고 있다나 뭐라나 그렇다고 했습니다. 뭐 그 여자가 어떻게 살게 될지, 무슨 약을 먹을지, 아니면 약을 많이 먹고 일을 친다고 해도 저랑은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절 즐겁게 해줄 뿐이죠. 그리고 누군가가 보면 치졸해 보일 복수도 여기서 끝은 아닙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